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고무적인 성과에 이어 이제 관심은 바이에른이 이번 주말 홈에서 FC 켈른과 맞붙는 분데스리가로 쏠려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11년간의 분데스리가 타이틀 보유 기간이 곧 끝나더라도 승점 3점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켈른을 상대로 편안한 승리를 거두면 바이에른이 상위 4위 탈락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켈른과 경기를 앞둔 투엘은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투엘은 아스널을 지켜보며 2차전을 구상하고 로테이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켈른과 아스널 경기 사이에 며칠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투입하고 몇 가지 변화를 줄 생각도 있습니다. 선수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요일 경기를 위해 선수들에게 리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센터백이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데리우트와 에릭 다이어는 수요일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내일 경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스널 경기가 120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를 뛰게 하거나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죠. 모두 출전 시간이 있는 것이 좋으니까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라파엘 게레이로로 바꿀 수도 있지만 마즈라위도 국가대표로서 그 자리에서 뛰었습니다. 둘 중 하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수요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두 선수 모두에게 경기 시간을 줄 것입니다. 수요일을 고려하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일 선발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아스널에서 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사내는 그곳에서 중요한 요소였고 훌륭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사내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이나 월요일에 복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기를 뛰면 치골에 다시 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그럴 것입니다. 바이에른의 그나브리는 아스널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3주 동안 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렉산더 뉘벨은 2029년 6월까지 FC 바이에른에서 새로운 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뉘벨은 급여가 인상되고 2025년 6월까지 슈투트가르트로 임대될 것입니다. 노이어가 계약을 연장한다면 임대는 잠재적으로 1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의 계획은 뉘벨이 노이어의 백업인 2인자가 아니라 그의 후임이 되는 것입니다. 뉘벨과의 장기적인 계약은 유럽 골키퍼 시장에 대한 클럽 내부 분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뉘벨의 연령대에서 유능한 골키퍼로 바이에른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정과 FC 바이에른이 저에게 보여준 신뢰에 매우 만족합니다. 동시에 슈투트가르트에서 매우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는 성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바이에른은 감독 선임 발표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최근엔 나겔스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겔스만은 이미 2021년 여름부터 2023년 봄까지 바이에른 뮌헨을 지도했지만 그 후 해고되어 투엘로 교체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미헨으로의 복귀를 상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나겔스만의 국가대표 코치 계약은 여름 유럽 선수권 대회 이후, 즉 7월 말에 만료됩니다. 나겔스만은 자신의 미래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막스 에벨은 최근 나겔스만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최근 루디 펠러가 DFB 디렉터로 계약을 연장한 후 에벨은 나겔스만의 국가대표 코치 연장이 곧 이어질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루디는 그렇게 할 것이고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를 얻을 것입니다. 막스 에벨이 나겔스만을 원하는 건 사실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해리 케인의 가족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세프트라른의 2071번 국도에서 4명이 탄 르노 승용차가 교차로로 방향을 바꾸던 중 케인의 아이들을 태운 메르세데스 승용차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괜찮고 정기검진을 위해서만 병원에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머리 위로 목에 통증이 있는 것처럼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케인의 가족의 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1명의 여성만 구조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최근 중앙 수비에서 이지망으로 강등된 후 불만스러워 보입니다. 우파메카노는 이미 FCB 담당자들에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클럽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파메카노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 계약은 2026년까지입니다. 우파메카노에 관한 보도는 팬들에게 어이없다는 말을 이끌었고 파트너로 경기한 김민재도 함께 욕먹는 상황이네요. 우파메카노는 전성기의 데미첼리스처럼 경기장을 맹렬하게 뛰어다니며 모든 것을 싹쓸이합니다. 그는 다른 코치나 새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의 능력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한동안 경기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파가 적절한 포지셔닝을 통해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더 자주 출전할 수도 있겠죠. 우파메카노의 실수 때문에 바이에른이 패한 경기가 몇 경기나 될까요? 더 이상 그를 바이에른에서 볼 수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성적 때문에 정규직 자리를 잃으면 실수를 분석하고 훈련에서 추가 훈련을 하며 상사에게 울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태도네요. 우파뿐만 아니라 김민재도 큰 위험 요소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지만으로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높은 영예를 얻었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주변에 배치된 모든 수비수들은 그를 한 번 이상 문제에서 빼냈을 것입니다. 언어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제 생각에 축구는 한국, 이탈리아 또는 독일 어디에서나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됩니다. 여기에 데이비스는 바이에른 셔츠를 입을 권리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뮌헨에서 카운티리그 팀을 상대로 무실점으로 플레이할 능력조차 없는 수비수, 미드필더에는 질서가 없고 창의적인 악센트도 없고 뒤쪽에는 순수한 혼란, 날개에는 솔로 엔터테이너로 페널티 에어리어에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하나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벨도 뮌헨의 양질의 새로운 선수 7에서 10명을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실망으로 다음 시즌에 오래된 많은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파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팀의 잠재력, 한계를 크게 증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게임에서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면 기쁘겠지만 데리흐트와 다이어 듀오로는 시에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스날과의 1차전에서는 꽤 잘 진행됐지만 다음에는 비니, 로드리고 또는 홀란드의 동료가 준결승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현대 축구의 필수적인 속도가 부족합니다. 상대는 역습을 플레이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우파가 필요하지만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논의된 페이와 같이 요구사항을 정확히 갖춘 젊은 인재가 등장하지 않는 한 결코 우파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라우조도 그 자체로는 훌륭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센터백과 잘 맞지 않습니다. 센터백을 위해 왼발잡이와 계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이에른 수준에는 3명 정도 있고 그중 하나는 맨시티에 있지만 디아스가 오른발로 더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 뛰지도 않습니다. 물론 바이에른의 센터백들은 모두 오른쪽에서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지만 특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실수를 이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 유일한 상위팀은 왼발과 오른발 센터백이 한 명씩 뛰는 팀입니다. 우파는 여름에 팔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로 인해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니시치를 센터백 포지션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데리흐트, 김민재, 스타니시치, 다이어로 센터백을 구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팀 전체가 더 안정되면 다음 시즌에 김민재는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